이번 시간은 시장조사 마켓 리서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시장조사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시장조사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두 번째 챕터인 파트 2 고객 가치 확인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는 마켓 조사, 고객 가치 검증 과정으로서 첫 번째 주제는 시장조사의 정의와 목적, 두 번째는 시장조사의 원칙, 세 번째는 시장조사의 프로세스, 네 번째는 시장조사 방법론, 다섯 번째는 글로벌 시장조사, 여섯 번째는 시장조사를 통한 전략기획과 의사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조사의 정의와 목적, 시장조사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어보는 대신 관찰하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업에 대한 시장조사는 특정 제품의 론칭과 관련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시장과 고객의 니즈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연장선상은 어디가 될 것인지를 함께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고객들의 잠재적 니즈와 향후 소비자 니즈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장기적 시각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데이터와 그리고 해석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운 워칭, 비디오, 에스노그래피, POV, 포인트 오브 퍼스, 섀도우 트래킹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니즈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중 하나인 패션 산업에서 독보적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자라는 고객의 잠재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관찰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매장에 근무하는 점장들은 어떠한 상품이 잘 팔리는지 확인하고 실제 매출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구매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관찰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와 실제 매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본사에 보내게 됩니다. 본사에서는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잠재 니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의류 디자인은 물론이고 매장 내에 제품을 배치하거나 진열하는 등 매장 디스플레이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한 조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관찰자의 해석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해석하는데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관찰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는 통계적으로 검증한다거나 수치화 또는 지표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찰자의 역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 소비자 조사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고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답변하는 직접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말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니즈를 관찰을 통해 확보하려면 관찰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습득뿐만 아니라 이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의 역량을 키워야만 소비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 니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트 2 고객가치 확인 과정 중에 시장조사, 특별히 고객가치 검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에서 시장조사, 마켓 리서치 중에 고객가치 검증 과정 중 러닝 오브젝티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조사가 무엇인지, 시장 감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조사 과정과 각 단계별 활동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조사의 방법론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네 번째는 시장조사의 국내외의 실제 방법과 활동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조사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는 시장 감지에서 발견한 가치를 기업 관점에서 기업의 목적 또는 마케팅 자원과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획득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조사는 고객의 새로운 니즈 또는 고객의 새로운 행동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 탐색조사를 실시하는데, 시장조사를 통해 발견한 가치는 바로 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조사는 성과 하락 등 기업에 닥친 문제 또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회사 내부에 마케팅 조사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는 기업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자료를 수집할 때입니다. 여기서는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거시 환경을 분석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조사를 실시할 때입니다. 여기는 소비자의 문제 파악과 수요 예측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니즈를 발견하고자 할 때입니다. 여기서는 소비자의 잠재 니즈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제품을 시장에서 테스팅할 때입니다. 이것은 신제품의 시장 시험을 활용할 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의 반응을 평가할 때입니다. 여기서는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 행동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재적 제품 판매량을 평가할 때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장의 수요와 그리고 판매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시장조사의 원칙입니다. 원칙 첫 번째는 리서치의 적시성과 타당성입니다. 시장조사는 오늘날의 중대한 사회 문제와 관련된 조사를 적시에 착수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 포드와 GM은 시기적절하고 현 시대의 중대한 트렌드를 반영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새로운 자동차 시장, 예를 들어서 SUV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 시장의 후발주자인 볼보, 그리고 포르쉐, 폭스바겐 또한 막대한 투자를 거쳐서 새로운 시장인 SUV 시장을 진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2007년 미국발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급상승한 연료비로 인해서 SUV에 대한 인식과 구매 의도가 떨어졌고, SUV 시장보다도 소형차 시장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주요 조사의 결과들이 시장의 반응 결과와 일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조사의 원칙, 두 번째 원칙입니다. 리서치의 명확한 목적입니다. 조사 목적을 주의 깊고 그리고 분명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시장조사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명확해야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가 실행되고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당시에 마이크로 이홈이라고 하는 컨셉의 고객 수용도를 시장 조사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홈 실행은 당시 연관된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제품을 고안하기 전에 리서치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의 원칙 세 번째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결정을 지지하는 설문조사는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소니는 미국에서의 성공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시장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는 이미 정해진 미국 진출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미 애플의 아이팟 같은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 존재했기 때문에 소니는 처참히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조사가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마케팅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용어에 대한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시장의 크기나 특성 그리고 잠재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케팅 협회는 상품 및 서비스 마케팅의 여러 문제에 대한 자료를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는 시장 분석, 시장 실사, 동기조사, 시장 실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시장 실사가 사회조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조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조사는 마케팅 하는 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체계적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 분석하는 일입니다. 의사결정자의 정보 욕구를 파악하고 그런 정보에 관련되는 변수들을 선정한 후 신뢰성 있고 유효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객과 환경 요인의 변화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시장 조사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바로 마케팅 조사입니다. 다음은 마케팅 리서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해 사용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사실, 규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마케팅 조사는 특정한 문제에 따라 달리 진행되고 개별 사안에 대하여 프로젝트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라의 정의 및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는 저렴한 가격대의 트렌디한 여성복, 남성복, 그리고 아동복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스페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라는 이름은 설립자인 아만시오 오르테가 크게 감명받은 그리스 영화 히라빈 조르바에서 유래했습니다. 자라는 1963년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의류 제조 공장인 고아 콘벤시오네스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시중에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류들을 제작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타 소매점에 납품을 했고 1973년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자라의 이름으로 의류 소매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 후 1980년대에 고아 콘벤시오네스는 바로 전산화된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량 생산, 적기 판매라고 하는 방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just in tim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회사 이름을 인디텍스라는 회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인디텍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보다 더 국제적인 무대로 나가게 되었고 활발한 발전을 하게 되었죠. 이후 자라는 인디텍스사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의류를 2주 단위로 출시했고 트렌드에 민감한 전 세계 젊은 층에게 열성적인 지지를 얻으며 오늘날의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라의 새로운 기술과 발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의 모 그룹인 인디텍스사는 원단 가공에서 의류 기획 및 생산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사의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SPA 업체입니다. SPA란 미국의 캡사가 1986년에 도입한 개념으로 전문 소매점이라고 하는 것과 자사 상표 그리고 의류 이렇게 해서 약자로 SPA의 앞글자를 조합한 것으로서 제조 직매형 의류 전문점이라는 이니셜을 갖고 시작한 하나의 용어입니다. 자라 이외에도 세계적인 H&M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그리고 갭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리고 유니클로의 일본 이런 식으로
SPA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들 브랜드는 자사의 통합 시스템 내에서 제품의 리드 타임을 단축해서 기존 의류 브랜드보다 단시간 내에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패스트 패션 브랜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라는 기존 SPA 시스템과 더불어 매장의 판매 상황과 그리고 고객의 선호도 등의 다양한 정보를 IT 전산화시켜서 생산과 기획 그리고 물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라는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매장의 재고를 최소화시키는 강점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토의는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